2025년 5월 베이징 중난하이. 트럼프가 시진핑과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외국 지도자들을 이곳에 자주 데려오느냐고. 시진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푸틴이 온 적이 있죠. 그리고 웃었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가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5월 19일과 20일 베이징 방문. 트럼프가 중국을 떠난 지 나흘 뒤였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같은 달 같은 도시로 찾아갔습니다. 둘 다 베이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대국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찾아간 쪽은 미국과 러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에는 공식 의제 밖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워싱턴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구상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영닉슨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1972년 닉슨은 중국과 손잡아 소련을 견제했습니다. 그 반대를 해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 실제로 나온 장면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러시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푸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결국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전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수위의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발언 자체보다 구조였습니다. 러시아를 움직이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영닉슨 전략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러시아 문제를 부탁했습니다. 찾아간 쪽은 트럼프였습니다. 나흘 뒤 푸틴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시진핑과의 9번째 대면이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관계를 보여줍니다. 푸틴의 핵심 의제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2호.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 북부까지 이어지는 2600km 가스관입니다. 러시아는 유럽 시장을 잃었습니다. 그 공백을 중국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년째 가격과 물량 협상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중국 에너지 수입 대부분은 바다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초크 포인트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국은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에너지 공급망은 전쟁이 시작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육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 모멘텀이 지금처럼 좋았던 적은 없었다. 푸틴은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정하는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찾아간 쪽은 푸틴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두 방문에서 각각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트럼프에게서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G2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글로벌 파트너로 부른 것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푸틴에게서는 자원과 기술을 얻었습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 추진기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드론 전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레버리지도 커졌습니다. 2019년 완공된 시베리아의 힘 1호에서는 이미 러시아 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호 파이프라인의 사전 작업 추진이 중국의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55%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후배 파트너처럼 맞이했다고. 전쟁에 나서지 않은 쪽이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중난하이 정원. 트럼프와 시진핑이 걷던 그 길. 시진핑은 말했습니다. 외국 지도자를 여기 데려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두 사람이 왔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움직일 레버를 원했습니다. 시진핑에게서 얻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버틸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습니다. 중국과 연결돼야 했습니다. 시진핑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에도 공식적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결정권을 얻었고 군사기술 접근력을 높였고 미국과의 외교적 동등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전략가들은 이것을 비용 없는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이 10년 넘게 구축해온 포지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베이징을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다린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